답변해야 하는 시의회 시정질문을 앞으로는 공무원도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7대 포항시 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강덕 시장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이는 가운데 1, 2심 판결이 뒤바뀐 경주 발레오 전장재판도 사법부의 부당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신임 회장 승계 카운슬이 진행 중인데 밀실에서 부적격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며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7대 포항시의회가 오늘로 사실상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차기 8대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회의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 시정질문 답변을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나눈 것인데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들의 권한을 서둘러 차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불출마한 이동걸 의원은 시정질문 때 정책적인 답변은 시장이 하고 이외 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하도록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지막 임시회에 냈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은 법제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8대 의회로 넘겨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회의규칙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이란 판단이 우리 의원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답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장이 답변하는 사람이 이게 정책이 사안 같으면 내가 하고 아니라고 판단하면 해당 국장한테 넘기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다선급 의원들은 문제가 있으면 8대 의회에서 또 바꾸면 된다며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각 국장들, 우리가 공무원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활용하는 방안도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답변하는 사안하고 관계국장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고 찬성 19, 반대 4, 기권 5표로 가결됐습니다. 정말 필요한 개정안이었다면 7대 의회 4년 동안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는데 회기 마지막 날에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포항시장은 시의원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을 가려서 하고 곤란한 질문은 간부 공무원에게 떠넘겨 방패막이로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시의원, 소통을 약속한 당선인, 시민이 부여한 공무원 출석 요구권과 질문권을 선심 쓰듯 양보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이번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면서 포항시의회는 전국적인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CEO 승계 카운슬의 신임 회장 선출 과정이 무효라며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지난 10년간의 포스코 내부 비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하지만 신임 회장 선임 과정이 신뢰할 수 없는 밀실 인사로 진행되고 있고 부적격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성명을 통해 부실 경영에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자들이 포스코 신임 CEO를 선출하려 하고 있고 적폐 세력이 다시 포스코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포스코의 CEO 승계 카운슬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이 최근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확정짓자 일부 언론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수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의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경제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며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한수원이 최근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발표하자 국내 한 경제신문은 원전을 1년간 세워놓은 뒤 경제성이 낮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월성 1호기는 지난해 5월부터 원자로 건물의 콘크리트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장기간 발전을 중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후 원전인 탓에 잦은 고장으로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경주 지진으로 안전규제 기준도 강화되면서 이제는 원전을 운행할수록 적자가 누적돼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발전 원가의 경우에
120원을 넘는데 저희가 판매 단가는 60원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서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적자 발전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정부에 신청할 보전금조차 계산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법규가 마련되는 대로 정당한 보전금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합법적이고 정당한 그러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수원의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부채가 최근 2조 8천여억 원 증가했지만 이는 방패물 관리 비용과 원전 해체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임백은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출마자는 오늘 성명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안전과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경주는 이제 원자력 해체 기술 등 신성장 동력 산업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백은 출마자는 준하경 경주시장 당선자와 김석계 의원 등이 정치적 입장에 치우쳐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 부정적으로 정부 정책과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민심 분열과 고립을 자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마다 의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원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41명으로 여전히 다수지만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 9명 등으로 많아 여당 출신의 상임위원장 탄생과 원내 교섭단체 구성 등 과거와 다른 원구성이 예상됩니다. 기초의회 역시 자유한국당 일색에서 무소속과 민주당 출신이 많이 등원하면서 일방적인 원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원구성과 의회 운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경주 발레오전장 시스템즈도 언급되어 있는데 민주노총은 1,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바뀐 것이 다 이유가 있었다며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용강공단의 발레오 전장 시스템스. 지난 2010년 회사는 심각한 노사 갈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며 직장을 폐쇄합니다. 이후 근로자들은 5, 6월 2차례 총회 끝에 산별 노조인 지회의 조직 형태를 기업 노조로 변경 의결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노총에 속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조직 형태 변경 결의가 적법한 것이냐를 두고 긴 법적 다툼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과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공개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에 발레오 전장 시스템스도 들어있을 뿐 아니라 선고 전이었다며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세했다는 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대체 이게 나라냐? 국가폭력과 노조 파괴의 진상을 명백백백히 밝혀라. 또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회사 대표가 걸맞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사법권을 주문했습니다. 상도 컨설팅과 공마이어 부당 노동 행위 파괴를 했는데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KTX 해고 승무원 사건 등 사법권 남용 의혹 문건에 언급된 사례 피해자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찰의 수사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당초 우려됐던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에서 벗어나 다음 행사를 계속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와 같이 포괄 보조금이 적용되는 국제행사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비 지원을 중단하던 일몰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근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엑스포는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받아 원활하게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경북 지역 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돼 파업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지역 자동차 노조는 사측과 5차례 임금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방노동위는 조정에 나설 예정이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이 이루어질지는 불분명합니다. 노조 측은 업체별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30일쯤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시외버스 업계와 협의를 거쳐 업체들이 신청한 145개 노선 조정안 가운데 37개 노선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도민 등을 상대로 새로운 도정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도정을 이끌어갈 방향성을 담은 간결한 문구로 다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표현으로 한국어, 외국어, 기호 등 형식과 관계없이 다양한 표기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바람의 영향으로 예상보다는 기온이 낮았습니다. 내일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가운데 낮 기온이 대부분 28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내일은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하지인데요. 아침에는 구름 조금 끼겠지만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강한 일사로 인해서 대부분의 지역의 낮 기온 28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식중독 지수도 경고에서 위험 단계로 높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한낮에는 구름 한 점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 낮이 되면 울릉도 24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는 2018 포스코 명장으로 계측기 관리와 검증기술 분야의 포항제철소 이경재 씨와 기술연구소 한병아 씨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 장인을 육성 발굴하기 위해 포스코 명장을 선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위험지역 정비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영덕 강구 4지구가 최우수, 울진 봉평지구가 입선에 뽑혀 5억 원과 1억 원씩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영덕군 강구 4지구는 낙석 피해 예방을 위해 사면 정비와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주민 협의를 통해 약 2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울진군 봉평지구는 봉평해수욕장 앞에 태풍과 너울성 파도 피해 예방을 위해 테트라포드를 재활용해 32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태풍과 너울성 파도 피해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해안침식지구에 대해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울진군은 내년까지 국비 등 26억 원을 들여 48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앞 해안 침식 300여 미터 구간을 정비해 해안도로와 옹벽 기초의 침식 파손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분석한 4월 달 경북 동해안 지역 금융기관 수시는 감소로 전환됐고 여시는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